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가짜 고로쇠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되면서 제철을 맞은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중일 문화도시 행사가 중국 취안저우에 이어 일본 요코하마에서 시작됐고 광주에서는 다음 달 18일 개막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장애인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공단이 성능에 미달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부품 납품업체에 고속철도 부품 공급을 승인해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고로쇠 수액을 대규모로 제조해서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제철을 맞은 고로쇠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국과 업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5억 원어치의 가짜 고로쇠 수액을 제조해온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17일. 물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제조 공장까지 공개되면서 판매업소는 물론 생산 농가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간장이 다 탑니다, 이거. 농가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당국이 서둘러 내놓은 처방은 유통 시스템 개선입니다. 우선 그동안 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춰오던 담당 인력을 영농법인과 100여 군데 판매업소들의 수급 상황 파악에 투입했습니다. 영농법인으로 매년 6만 장을 일괄 제공했던 라벨도 이제 생산자별로 따로 공급하고 일련 번호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부 산장 등을 통해 상당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수액 용기는 관리 체계를 곧바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관행을 좀 개선해야 할 점은 분명히 이제 개선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 포장 용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필요한 양큼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 업계와 시 당국은 현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라벨과 병뚜껑의 밀봉 상태를 잘 확인하면 제철 건강식품인 진품 고로쇠 수액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시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땅의 활용 방안을 놓고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와 국방부 사이의 협약을 환영한다고 논평하면서 옛 국군 광주병원과 기무부대 땅을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트라우마센터 조성이나 창작예술인촌 조성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여러 단체들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취안저우에 이어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어젯밤 개막한 요코하마 행사는 한중일 세계 도시의 음악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한국을 대표해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된 상태에서 노래하는 테너 배재철 씨가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열리는 광주 행사는 다음 달 18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시퀀스의 대가인 카일 쿠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일 텐데, 이 카일 쿠퍼가 광주에 아카데미를 세우고 인재 양성에 나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영화 스파이더맨의 타이틀 시퀀스입니다. 관객의 흥미 유발을 위해 영화 앞부분이나 예고용으로 사용되는 홍보 영상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토탈 리콜, 세븐 등 250편의 타이틀 시퀀스를 만든 카일 쿠퍼가 광주의 아카데미를 엽니다. 영상문화 복합단지가 구축된 광주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서울과 광주에 아카데미를 여는 겁니다. Working on this relationship and sharing opportunities with the city of Gwangju and the designers here and in Seoul as well. 4월부터 8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카일 쿠퍼 본인은 물론 미국의 우수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영상 분야에 마이클 잭슨이 왔다며 배움에 대한 의지를 보입니다. 영화 작업을 한다라든지 영상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마이클 잭슨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광주가 아시아 콘텐츠 기지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카일 쿠퍼가 브라질 월드컵의 모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 가운데 25만 달러의 영상 제작을 광주 업체와 하기로 협약해 우수 인력의 해외 진출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진출 내지는 또 광주 지역 내에서 글로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돼서 아마 지역에 기여를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 헐리우드 거장의 광주 진출에 광주 영화 산업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산강이나 광주천의 자전거 거점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거점 터미널은 광주 천변 2곳과 영산강변 5곳 등 모두 7곳으로 이곳에서 자전거 대여나 수리, 자전거 임시 보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지난해의 경우 모두 9,900여 명이 거점 터미널을 이용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결정하고도 새누리당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북부청장 출마를 선언한 진선기 광주시 의원 등도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자치구의회 의원 정수가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대로 남구에서 한 석이 줄고 광산구에서 한 석이 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가 남구는 10명에서 9명으로 광산구는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와 다툰 80대 노인이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보훈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던 85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 83살 송모 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뇌출혈로 인해 숨졌다는 병원 측의 말을 토대로 동료 환자 송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4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3층 원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45살 나모 씨가 2층 창문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뛰어내려 차량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룸 출입구에 있던 자전거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가 장애인들입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조차 없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제정된 경우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의 외딴 섬에 끌려가 각각 1년과 5년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2명의 염전인부. 감시를 피해 몰래 써보낸 편지를 통해 구출된 이들은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섬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망을 보더라고요. 또 전화도 하고 저 있는 곳까지 또 쳐들어왔어요.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만큼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지만 기본적인 제도조차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도입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목포 등 불과 5곳. 하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거나 세부 실행 계획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목포시 일반 예산의 약 44% 정도가 복지 예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을 더 할 수가 없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아예 없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투자나 교육, 홍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염전이나 양식장 같은 취약 업종이 많아도 피해 예방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매년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계속 연속 성장해서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염전 인권 유린 사건과 더불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장애인 보호 대책. 장애인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장애인 학대 방지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주시의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을 넘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 9급 공채 시험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4명 선발에 1,36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8%, 여성이 72%로 집계됐고 20, 30대 지원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0대도 18명이 지원했습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철도공단이 지난해 9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능이 미달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부품업체에 부품 공급을 승인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 의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는 전기 저항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철도공단이 공급을 승인해 결국 철도에 설치됐다며 재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다음 달 8일에 개장합니다. 개장 행사로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예인 야구단과 타이거즈 레전드, 고교 올스타 간의 연습 경기가 열리고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 시민 기념식소와 야구장 시설 투어, 감사패 증정 등이 마련돼 개장식이 시민화합 야구 대축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한 대학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거행됩니다. 호남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전라도와 독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고지도와 공식 문서가 공개되고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은 일본 사회 교과서와 독도 생태 사진 50점도 함께 전시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학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첫 학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 광주과학위원 대학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사모와 학위복을 입은 젊은 과학도들이 교정을 행진합니다. 지스트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54명의 학사들입니다.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자는 지역민의 염원으로 지난 2010년 학부 과정이 신설된 지 4년 만에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1기 졸업생들은 물리와 화학, 생물과 전기 전산 등 4개 분야의 전공자들입니다. 지스트 대학은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키우기 위해 졸업 이수 학점의 20%를 인문 사회 분야 과목으로 채우게 했고 예체능 실기도 필수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던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졸업생의 80%는 지스트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국내외 우수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은 인문 사회과학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스트 대학은 올해 전공 분야의 지구 환경과 소재 등을 추구해 7개 분야로 확대하고 지난해까지 130명이었던 입학생을 170명으로 늘려서 모집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올해 첫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어제 오후 5.18 기념문화 센터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힐링과 멘토링의 시대를 주제로 상업화된 힐링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유의 인문학 강좌는 광주 시민들의 80년 5월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강좌로 지난해부터 정혜신 박사와 박노자 교수 등을 초청해왔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다음 달 20일까지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 예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문화기술과 정보기술, 생명기술 등이며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자금과 입주 공간, 컨설팅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014년도 첫 무역기금 융자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의 업체고 대출 기간은 3년에 금리는 연 45%입니다. 희망업체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무역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수 웅천 신도심 택지의 교통 분산을 위해서 600억 원대 해상 교량이 건설됩니다. 이 교량 주변 해변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어서 편리성 못지않게 예술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 말 완공되는 웅천 택지 지구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시내권 유입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산 교통망으로 해상 교량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울마루 앞에서 바다 맞은편 소호동 장성마을로 이어지는 1.06km의 아치형 교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86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교량은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됩니다. 1.06km를 도로를 가설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해상 교량이 아치형으로 해서 가설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보도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교량 주변은 예울마루와 장도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해상 교량을 교통기능 외에도 예술적인 설계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울마루 주변에 새로 건설될 해상 교량도 예울마루 건축물과 잘 어울리고 예술적인 감각에 더해져서 이 일대 문화예술존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심 교통 분산을 위한 600억 원대 교량 건설, 편리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도급제와 분할 발주의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7억 원 이상의 전국 개방 대상 공사의 경우에 소규모 공사로 분할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니어 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늘까지고 현재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된 시니어 사원은 오는 4월부터 이 지역 임대아파트 단지와 복지센터에 배치돼 시설물 안전 점검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광주 MBC 라디오 드라마 류몽인의 어우야담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류몽인의 어우야담은 17세기 조선시대 문장가인 류몽인의 설화야담집을 드라마로 각색해 당시 민초들의 애환을 생생히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